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향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개국정비 사업과 또 최근 주식시장 5천 포인트 이 기조 이 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이보다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또 기회가 있을 때 잡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도 냈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난 윤석열 정부 때 4년 동안 계속 유예가 돼 왔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또 유예될 것이다라는 것 기대 때문에 팔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명확하게 종료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줌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로부터 이제 매물로 내놔라라는 메시지를 이제 강력하게 한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작년에 이미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도 사실은 공급을 상당히 하지 않아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그런 측면도 분명히 원인 제공한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네. 다주택자의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팔지 말아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지금 모렴치한 그런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의 의지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아주 일관된 정책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신 것 같고 또 덧붙여서 이제 그 투기 시장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생산성 금융 시장인 자본 시장으로서의 무브머니 정책들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이런 투기는 근절하고 그 생산적 금융 쪽으로 이렇게 통해서 경제를 활력하겠다 이런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는 그런 정책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또 직접 서울 아파트값 소폭 하락했다는 이 기사를 공유한 뒤에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냐면서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다. 이 점을 또 강조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연이은 이 경고성 메시지가 관망세에 들어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SNS에 통해서 보내려는 메시지는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산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 하면은 이런 확고한 의지뿐만 아니라 또 대안도 있고 또 실천력이 담보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안정화되는데 상당히 이제 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동안 그 정권이 바뀌면서 그 선거나 표를 의식해서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좀 없고 또 이렇게 유예해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이제 그 도지사 시절에 했던 계곡정비 사업이라든지 또는 코스피 5천 이것도 다 불가능하다고도 했던 것들인데 그렇죠.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네. 부동산 가격 안정도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 것인데 또 이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뭐 호통 경제학이다. 네. 뭐 이러면서 막 뭐 공포 조장이라면서 또 이제 비난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국민의힘한테 좀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은 부동산은 폭등하고 주가는 떨어지기를 바라는 건지 네.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원인 제공한 거에 대한 그 반성부터 하고 만약에 뭔가 정책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비판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태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이 같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방금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못했느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과거 집값 대책이 없다는 바람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또 지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운영에 자신감을 가지고 특히 요 원래 뭐 코스피 5천이 꿈 같은 그 현실이 안착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전반적으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동산 결국 집값 상승 부분은 상당히 그 이제
국민 이제 실물 경제라든지 또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큰 부담 부분이죠. 집값이 마냥 치솟는 부분. 이걸 집값을 잡겠다는 그런 강력한 이제 의지까지는 좋은데 불과 이제 뭐 한 달 이제 한 보름 됐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5일 날 그 충남 천안에서 당시 그 한국기술교육대 그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솔직히 집값은 대책이 없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28번이나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전반부는 이제 규제 강화 중심의 그런 대책이 있고 후반부 같은 경우는 공급 확대와 병행된 그런 뭐 후반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작년 12월 5일 날 대책이 없다. 이 부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집값 잡는 그 대책을 남발하지 않겠다. 네. 나는 뭐 그렇게 좀 선의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온 게 지금 이제 부동산 중과 이제 5월 9일자로 종료되는 이거 유예 없다. 네. 그런 것이고 이제 그저께 이제 6만 호 공급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과 한 달 열흘 전에 대통령께서 대책이 없다 그런 분이 코스피 5천 이야기하고 또 뭐 본인이 이제 그 경기도시사 시절 그 계곡 장사하는 네. 사람들 그 강한 반발 역대 어느 지사도 손을 다 대겠다고 했지만은 정비하겠다 그랬지만 손을 못 댄 그 부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강경 일반도로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뜻인데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이제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이제 대책 같은 경우도 6만 호 공급 같은 경우도 태릉 골프장 문제라든지 네. 용산 정비창 문제라든지 이거 결국은 태릉 같은 경우도 그 민주당 당시 지난번 뭐 같은 경우도 그 노원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인데 가벌병이 지금 우원식 의장하고 지금 김성한 환경부 장관 이런 분들이 다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이 있어가지고 그게 무산된 상황 비슷한 건데 그걸 어떻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됐으니까 네. 그 무마를 갖다 하면서 사업을 순탄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도 재탕 논란이 또 있는 것이고 또 네. 공급에 이게 이제 결국은 2030년 이후에나 그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력한 이 세금 규제도 예고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을 하루 빨리 좀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시장이 이기는 정부 정책 장사 없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뭐 정부 정책도 이기는 시장 없다 그러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이죠. 김현정 의원님, 미국에서 관세 협의를 벌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25% 관세 인상 조치는 시작됐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저 인상 조치의 효력은 연방의 간보에 이제 게시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적인 실무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좀 필요하다는 그 당부의 말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트럼프식의 그 협상 전략을 SNS 통해서 공세적으로 하고 그다음 실무 협의를 통해서 본인에게 이제 유리한 그런 이제 결과를 도출하려는 그런 협상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미 이제 국내 정치용이다라는 진단들도 많고요. 뭐 이민 단속국에서 2명을 사살했다라든지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또는 그 중간 선거 그리고 연방 그 대법원의 그 판결도 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국면 전환을 위해서 그 관세 협상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입법 과정을 지금 그 국회의 그런 타임 스케줄대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이제 재경위에서 서로 여야가 만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어쨌든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너무 속도만을 주장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안의 주요한 내용들이 연 그 200억 불을 투자하는 그 자금을 어떻게 그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수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의 네.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대단히 정밀하게 심사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해오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고 또 어차피 법안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내용들을 빠르게 수기해서 좀 빠르게 여야가 좀 국익을 위해서 합의를 해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을 하는 그 지혜가 지금 필요한 그런 그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외에도 쿠팡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법 등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에서 약간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와 관련된 것은 이 관세 협상과는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따지고 들어가면 관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것은 미국의 오해를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풀어줄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어제 이해찬 전 국무총리 연결식이 국회에서 엄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도 연결식에 참석해 눈시울을 붉히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요. 이 전 총리 뭐 유신시설 학생운동 시작으로 칠성 국회의원 또 지냈고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당은 다르지만 함께 활동한 기억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떠나가지고 또 뭐 국회에서 또 같이 활동을 한 분이고 그래도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이제 그래도 민주화 민주주의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이제 가서 이제 고인 마지막 가는 길에 저 나름 도리를 다하는 그런 뭐 정성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참 뭐 이런 내세 뭐 사실상 나이는 너무 일러져 요즘 세상. 네.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제 고인을 뭐 장례를 다 치렀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분이 역대 뭐 민주당 4개 정권을 창출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전략 기획통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쭉 이재명 대통령까지 다 이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찬 전 총리의 그 자리라는 것은 상당히 크게 여겨질 겁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내 경합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 또 당선 이후에 사실상 정치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 어려운 시간을 갖다 이해찬 전 총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또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가장 절대적인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각별한 어떤 그런 뭐 입장인 것 같고, 하여튼 이제 뭐 고인은 떠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좀 정치적 갈등을 좀 이제 첨예하게 이해찬 전 총리 시절에 그렇지 않은 시절도 많지만은 이해찬 총리 당대표 시절에 또 여야 간의 갈등이 상당히 첨예화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네. 뭐 그런 정치적 유산은 이제 다 잊고 여야가 협치 정국을 위한 어떤 진정한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김 의원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해찬 전 총리 빈소를 찾았습니다. 장 대표 단식장에서도 끝내 성사되지 않은 여야 대표 만남이 이루어진 건데요. 어떤가요? 마지막 선물로 두 대표를 만나게 해준 건가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도 베트남에서 돌아갔을 때도 이제 공무 수행 중에 마지막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또 마지막으로 또 이게 여야의 대표들이 또 그러니까요. 예, 장례식장에 만나가지고 고인의 뜻을 받들겠다 이렇게 공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찬 전 총리하면 민주주의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군부 독재 시설에 2차례 투옥도 했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불법 계엄을 해서 윤석열이 그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유린했잖아요. 그 무너진 그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그 뜻을 받들겠다고 한 만큼 그 내란 청산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또 윤호개인 정당이라든지 윤석열과 절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매주 장외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한 전 대표 지금 제명이 부당하다면서 지도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 제명 국면이 일단락됐다면서 지방선거 준비에 집중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제 두고두고
당내 갈등의 새로운 불씨를 만들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6.3 지방선거 불과 이제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이제 후보 진영들 같은 경우는 당명 개정도 한다 그러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당내 갈등을 갖다 이걸 갖다 이제 불식시키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어떤 그런 이미지와 메시지를 만들어낼 건지 네.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더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6.3 선거에 대한 대단한 불안감이 정폭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당이 어떻게 빨리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6.3 선거에 대한 보수 진영 전체의 단일 대우로서의 진영을 정비할 것인지 안 그러면 네. 보수 진영이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정치적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그런 양산 속에서 지방선거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지 이걸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뭐 그런 방역 단체의 적극적인 입장도 나오고 있지만은 오세훈 앞으로 시장은 이제 뭐 장동혁 대표 즉각 물러나야 한다.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6.3 지방선거에도 벌써 빨간불이 켜졌다는 그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가운데 당내 갈등이 되려 한동훈 이제 전 대표 제명을 통해서 이게 중도로 우리가 소위 예연 확장이라든지 중도에 대한 어떤 소구력을 확보하는데 더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의 이런 상황을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강한 이제 입장도 냈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도 하루빨리 이걸 어떤 방식으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 것인지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 그 청사진을 이제 빨리 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인재정의 위원장부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지방선거 룰 세팅을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어떤 부분으로 당의 핵심 배난 그리고 자정의 노력으로 이어갈지 이걸 또 지켜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의원님,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 대화 내용이 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서 이른바 미략설을 제기했는데요. 민주당 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했죠. 네, 네. 아니 그 합당은 당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당내의 그 수기 과정이나 공론화 절차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인데 일단 이 문자가 그 문자의 전제는 뭐였냐면 조국 혁신당의 모 의원께서 방송에 나가서 뭐 공동 대표라든지 뭐 지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그거에 터잡아서 이루어진 이제 문자인데 네. 이렇게 정말 양 당에서 내부적인 그런 공론화나 수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합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네. 당내의 그런 비판들의 목소리들만 더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번 주부터 원래 지난주부터 하려다가 이제 전 총리님 이제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한 주가 이제 유예가 됐는데 이번 주부터 정책의총이랑 뭐 당무위 중앙위 그리고 당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하는 절차들을 이제 진행할 것인데 네. 우리 정 대표께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합당을 제안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의 목소리는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중도 확장성이 제한되는 거 아니냐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반대 목소리도 있고 네. 어차피 우리 민주당과 조혁당 같은 경우에는 이 진보적인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언젠간 합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찬성하는 그런 입장들이 다양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수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과정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그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합당을 추진한다고 결정이 나든 또는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한다고 결정이 나든 간에 그런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도록 되게 과정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이
이 문제 때문에 대단히 큰 혼란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그런 지혜가 대단히 필요한 그런 이제 시기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당 제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찬반 여론이 있는데 오늘 한준 의원인가요? 네, 네. 합당 논의를 아예 중지해라 이런 또 뭐 요구까지 하던데 네.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시기와 방법의 문제에서 이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지금 이렇게 합당 문제를 꺼내 가지고 지방선거 차원에서도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그 조국 혁신당이 진보적인 더 좌측에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합당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의 중도 확장성이 오히려 더 제한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지금 현재의 구도상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정권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혹시 뭐 그 대표의 연임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까지 혼재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과정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차라리 이 합당 그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한준호 전 그 최고위원께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신 바도 있는데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김성태 전 대표님, 6.3 지방선거 지금 한 4개월여 앞두고 있는데 광역단체 행정통합 추진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뭐 광주, 또 대구, 경북, 충남, 대전, 부산, 경남까지 곳곳에서 지금 진행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당내 공천 경쟁은 물론 지방선거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방선거 전략 수립 자체가 지금 이제 혼선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제 뭐 이 강력단체 행정 통합 부분은 시작은 이 보수 진영에서 했어요. 대구 경북 통합 문제 그리고 대전 충남 이거 다 이제 지금 현역 강력단체들은 다 이제 보수 지금 국민의힘 단체장들이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여기서 했는데 이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행정 통합을 추진하자. 그리고 친정 세력인 민주당에게도 이 행정 통합 부분을 좀 속도를 내달라. 이러다 보니까 이 통합 이슈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이슈로 빨려 들어간 느낌이에요. 네. 이게 블랙홀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런 상태로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기존 강력 단체장을 하나에 된 통합 후보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문제고 행정 통합의 이 부분에 흔히 말하는 덕과 실측 면에서도 수십조 원의 뭐 이 추가로 이렇게 지원 예산안까지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네. 지원을 하겠다. 이게 이제 김민석 총리가 지난번 뭐 이걸 또 제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의석을 가지고 이 행정통합법까지도 지금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걸 지금 와서 반대하기도 그렇고 반대 안 하자니 지금 이제 6.3 지방선거를 상당히 전략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민주당 이 고단수의 이제 이 정치 기술이 들어간 부분인데 네. 이걸 그렇지 않아도 야당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방식까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거대 입법 관련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 건지 마침 우리 김 의원님 나왔었으니까 제가 좀 반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선거의 유불리로 따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선거의 유불리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다음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이제 사실 저희가 수도권 1극 체제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5극 3특 체제로 좀 재편하자라는 게 공약이기도 했고 실제로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특별법도 발의를 했고 또 필요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네. 시장과 도지사도 전부 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특별법도 제출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발을 빼면서 선거용 아니냐라고 또 비판을 하시던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 시장이 되고 선거에서 유불리로 이걸 계산한 게 보다는 시민들한테 있어서 어떤 게 더 유리한 거 네. 가지고 판단을 할 문제이고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이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들이 주어집니까? 그래서 아주 절호의 좋은 기회인데 그것을 선거랑 연관시키지 않고 시민들만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그 대전 광주 같은 경우와 그 대구 경북은 큰 문제도 없잖아요. 양 당에서 그 뭐 문제도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대구 경북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결국은 그쪽은 어차피 본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그것도 동의하는 거잖아요. 대전 충남은 본인들이 먼저 제시한 거고 부산과 그 경남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주민투표를 거쳐서 28년도에 하자라고 이렇게 네. 약간 유예적인 입장을 했었는데 그것도 하지 말자는 거에 다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대국적인 차원에서 국민들과 시민들을 중심에 두고 판단할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